Now we move 두 to 번째 the 테마로 second theme. 가겠습니다. the history. 역사 이야기입니다. We have wonderful 박태균 speaker, Professor Park 교수께서 Tae-gyun, who will deliver message on history of 한미 U.S. 또 RK, 북한과의 DPRK relations from 관계에 South 대해서 Korean 역사에 perspective. 대해서 한국 관점에서 Professor Park 발표해 Tae-gyun 주겠습니다. is the professor of the 박태균 Faculty of the International 박사님께서는 Studies,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국제대학원 University. 교수로 He 계시고 is the most distinguished expert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 한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매우 전명하신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have a chance to give a presentation in this conference. 특히 이 많은 주교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마치 교수 될 때 오픈 강의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겨주실 것 같아서 좋은 점수를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80년간 한반도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전체제,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사실 미국과 한반도 관계는 사실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를 본다라고 하면 역사상 한미 관계처럼 이런 동맹이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변화가 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또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미군이 70년 동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상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미일 동맹이 강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미일 동맹은 조약 내용이나 역할 범위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한미 동맹에서는 사실은 그런 변화 없이 1953년에 맺었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도 역시 많은 변화를 보인 것 같지만 사실 기본 원칙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을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반면에 북한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에서 안보 문제는 남한보다는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이 공동성명의 위의 조항을 많이 보시지만 저는 공동성명의 맨 아래 조항에 좀 강조점을 둡니다. 맨 아래 조항에 보면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 정도 위치가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위급 관리가 후속 협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전협정에 있는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위한 마지막 합의를 이룬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박윤희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한반도의 상황은 크게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베트남 전쟁은 1960년대 한국에서의 안보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1970년대의 미국의 대땅트 정책은 남한과 북한이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적십자 회담을 하는 것을 이끌어냈고요. 1973년에는 6.23 선언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이 선언을 이끌어냈던 분들은 이후에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햇볕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세계적으로 한국의 햇볕 정책이 진보적인 정책이고 좌파적인 정책이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정책의 기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다른 변화는 남과 북이 군사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북한은 남한하고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2018년에 있었던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는 남과 북이 처음으로 군사적으로 합의를 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이제 한미 관계에서 온 것인데요. 특히 저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라는 것이 안보 분야에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그 방점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현상인데요. 사실 이런 현상들은 1980년에 한국에서 광주 항쟁이 있었을 때 미국의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 사이에서 국무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전문들을 보면 그런 경제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1986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직접 재산권 협정을 맺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왜 한국이 처음으로 직접 재산권 협정을 맺은 나라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2007년에는 한미 사이에 FTA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한미 간의 FTA 협정은 이미 198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에 있어서도 한미 간에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현재는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한미 관계에서의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화하는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중요한 변수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북한 핵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북한 핵의 위험성이라는 부분에도 관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핵으로 인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중국, 러시아와는 분리되는 독립적인 변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위기 이전에는 사실은 북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중국의 군사력을 같이 감안해서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육자 회담을 비롯해서 많은 이 제네바 합의부터 시도를 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독자적인 변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됐고요. 두 번째는 한중 수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국 방문과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또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라고 하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 70년간 계속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정책입니다. 사실 이 주한미군 관련 정책은 이미 1943년에 카이로 선언에서부터 저는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탁 통치안이 43년에 나왔고요. 1950년대에는 미국이 한국을 중립화하는 방안이 제출이 됐었고요. 또 닉슨 행정부에서부터 주한미 지상군 철수안이 시작이 됐고요. 1970년대부터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의 이양, 그다음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대표를 미군이 아닌 한국군 장성이 맡는 문제 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박윤희 교수님께서 한국의 여론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의 여론은요 북한 핵 문제보다 주한 미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에 연구년을 받아서 사바틱 할 때 나와 있을 때 이제 이 새를 들어서 사는데 그 집주인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는 한국에서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핵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이고 뭐 북한이 핵을 쏜다 이러는데 무섭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주한미군이 저러다 나가면 어떡하나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갖고 있는 여론들이고
사실 이렇게 주한미군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한국의 여론에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요. 결국은 남한 정부의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세계 정책에서 한국에 대한 문제의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저는 기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문제를 우선해 놓고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신탁통치안이나 중립국화 방안이나 주한미 지상군 철수안이 모두 그렇고요. 사실 1990년대에 북한 핵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미국으로서는 그 당시에 유고슬라비아의 내전 문제라든가 러시아의 체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가 7.4 공동성명이라든가 나중에 남북기본합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미친 부분도 있지만 1994년에 김일성 사망 직후에 있었던 조문파동이나 주사파 파동으로 인해서 사실 남북관계가 갑작스럽게 아주 악화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특히 현재와 관련해서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문을 연 것은 케네디나 존슨 정부가 아니고 닉슨 정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정부가 냉전의 가장 중요한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가 정권을 교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보수 정부가 북한과의 문제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실리를 가지고 저는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지난 70년간의 한미 관계를 보면서 저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전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미국 정부가 하는 정책이 북한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1950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했던 애치슨 라인이 북한이 남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시그널을 줬습니다. 베트남 상황이 1960년대에 또 70년대에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75년에 남베트남이 붕괴할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났었습니다. 미국이 90년대 추진했던 GPR, 이 세계에 있는 해외 미군 재배치 계획이 북핵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중 수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위기, 그 다음에 민중 갈등이 북한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북한은 정상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지금 지도자는 저는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통 언어가 unpredictable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어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잘못 오해를 하고 어떻게 잘못 판단을 하는가, 저희가 요즘에 국제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misperception 또는 miscalculation 이라는 부분들이 한반도에서 크나큰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점점 이 정권의 정통성이 약해지고 남한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미국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제재 문제입니다. 일본이 왜 1940년에 진주만을 습격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가는 사실은 미국의 석유 봉쇄와 일본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중요한 명분을 마련해 줬습니다.
북한에 대한 계속되는 봉쇄가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불장난을 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연설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the third theme of today goes to the government side of the both U.S. states and South Korea.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교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특별히 미국 주교님이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Bishop Hayes, please, Your Excellency.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